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취재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디지털 문명 대전환, 그러면서 또 언급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 여기서요, 디지털 시대인 만큼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는 얼마나 중요한 걸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준비해야 될까?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메타버스다, 이 이야기는요,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급격하게 등장하고 있죠.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야,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꾼데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요, 아예 강제로 쫓겨났어요. 애들이 학교 가는 대신에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고요. 회사도 오지 말래요. 재택근무를 막 하게 합니다. 그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야, 이거 해볼만 한데?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야, 그럼 적용해서 과거에 있던 모든 걸 한번 바꿔보자. 이게 뉴노멀의 본질이에요. 사실 인류는요,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7년 이후에 야,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는 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요, 와, 너무 불편해. 이거 인공장기 같아. 이런 인구가 무려 전 세계 인류의 80%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더 극히 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로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생태계가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세계 10대 기업을 한번 보세요. 소위 폰을 든 인류를 위해 새로운 문명, 체계를 만들고 그걸 이끌어가는 기업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뉴노멀이 오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지금의 현재의 표준에 맞춰서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표준이 어떻냐고요? 폰을 든 인류가 표준입니다. 2022년 인류가 데이터를 통해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선택한 표준을 보면요, 교통은 택시가 아니라 우버입니다. 은행도요, 카카오뱅크, 이거 더 좋아. 100년 된 은행들의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더 잘할 거야 하는 기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방송도요, 여러분, 대한민국 표준방송 안타깝든 어쨌든 유튜브가 표준 맞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 60%가 유튜브를 봐요. TV는요 28%밖에 안 돼요. 그럼 오프라인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죠.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생태계는 거대하게 형성되는데요, 소위 말하는 스탠다드, 인류의 표준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이걸 이끌어가는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된 게 그걸 증명하고요. 그 다음 이 기업들이요,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럼 2030년 야, 이거 자율주행차 될 것 같고, 메타버스도 될 것 같고, 디파이, CDBC, 무슨 코인 경제 될 것 같아.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요, 거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 우버 불법이야. 에어비앤비 안 돼. 야, 코인 경제 그런 거 좀 하지 마. 야, NFT 다 사기야.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 자본이 볼 때에는 쟤들은 2030년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는데, 규제를 통해서 묶어버리는구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보다는 지금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그런 노력이 더 많구나.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사회 취약계층도 보호해야 되고 사회가 좀 천천히 가야 되는 거 맞죠? 이유는 분명히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데 제 돈을 거기다가 투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요, 인류 전체가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나도 가야 돼. 내가 글로 갈 거야. 라고 시작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좀 배우고 코딩을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의 표준을 디지털 세계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요, 세계관을 바꾸라 입니다. 디지털 신세계가 내 세계관과 일치해야 돼요.
이게 뭐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컬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거기 대륙이 있는 줄. 그런데 알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럽 모든 국가들이 가서 거기 식민지를 개척하고 지구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버렸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폰을 들고 이 작은 창을 통해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세요. 유튜브 어디 있어요? 본사 어디 있고 스튜디오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찍어서 올리면 우리도 방송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없어요. 상상의 대륙을 만든 겁니다. 아마존 세계 최대 쇼핑몰인데 미국 어디 가면 방문할 수 있어요? 방문 못해요. 모바일 뱅킹, 카카오뱅크 지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신대륙입니다. 인류는요, 이거 해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신대륙이 열렸네? 이걸 경험하고 우르르 몰려들면서 세상의 모든 표준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인류의 보편적 습관이 디지털 경제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인류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단시간 내에 특히 코로나 이후로 강력하게 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사회에서 발생했느냐? 나는 디지털 안 좋아 하는 세대와 디지털이 왜 너무 편하고 좋은데 하는 세대 간의 간극이 확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 세계관을 내 스스로 찾아서 내 DNA에 심어야 된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요. 이 지금 젊은 세대, 디지털에 익숙하고 디지털 문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MZ세대의 세계관에 우리가 기성세대가 자꾸 접근하고 그들의 세계관을 인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M세대는 처음으로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이때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럴 때 세계관이 만들어지죠. 보통 인간은요. 그런 놀이를 통해 인간의 관계, 사회성 이런 걸 익힌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어려서 한 게임이 오징어 게임,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예요. 땅의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인간관계도요.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M세대는 어떤 놀이문화를 가졌냐. PC방에 가서 스타크래프트라고 놀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예, 와, 전 세계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막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야, 우리 동네에 가게 하나 내면 좋겠다. 여기는요. 당연히 인터넷을 바탕으로 해야지. 야, 전 세계가 다 올 수 있는데. 그래서 M세대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유리하게 디지털 문명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G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G세대는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쓴 첫 세대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사고 체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 만들어가는 세계관이 바로 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메타버스라는 거죠. 원래 메타의 뜻은요, 초월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세계입니다. 초월적인 세계가 뭘까요? 인간은 그동안 지구, 땅, 이 안에서만 사는 게 익숙했는데 폰을 통해서 유튜브도 경험하고 넷플릭스도 경험하고 아마존도 경험하면서 소위 이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섞이는 초월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그냥 이런 것만 활용할 게 아니라 그런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먼저 게임을 시작하죠. 여러분, 제페토가요. 3억 명이 가입자인데 그중에 90%는 외국인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가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임원들이 와서 놀고 있다는 거죠. 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요. 미국 10대 60%가 그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수업을 한번 진행하기 위해서 로블록스 게임 만드는 거에 도전을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코딩도 몰라도 돼. 그냥 따라하면 똑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요. 굉장히 빠르게 요것만 좀 바꿔서 만들면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하죠. 이 디지털 세계의 특징이 뭐냐? 와, 모든 걸 이 커뮤니티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이 학습의 방법이 이 디지털 시대에는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디지털 문명을 창조한 개발자 그룹이나 이런 데서는요, 세계적인 커뮤니티들이 존재해요. 인공지능 하는데, 빅데이터 하는데, 근데 G세대는 이게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공대에서요, 디지털로 모델링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3차원적인 사고, 상상력, 창조력을 키우는데 정말 필수적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로 놀란 건 로블록스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와, 이거 게임을 만드는 게 건물을 짓고요, 자동차를 모델링하고 하는 걸 다 실제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대학생들도 어렵다고 쩔쩔매는데 이걸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 애들은요, 디지털 리터러시도 굉장히 좋아지고 코딩에 대한 이해도, 3차원적인 상상력 공간을 창조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기성세대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에요. 우리가 보통은 자꾸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안 좋다고 핑계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 로블록스 대세라는데 한번 따라하기 해보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뇌에 쌓이고요, 야, 그럼 로블록스 세계라는 게 이런 거네. 그러면 내가 과거에 갖고 있던 마케팅의 전략을 로블록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적어도 그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요런 게 가능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 편집을 위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페토도 들어가 보고요, NFT도 하나 구매해 봅니다. 저는 자산 투자라고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99%가 망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 표 던져요. 생태계는 계속 커지겠지만 그건 진짜 어느 게 망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싸이월드도 망하는 거 보세요. 그게 망할 거라고 누가 예측했어요? 그런데 망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세계.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구매하고 해보고 관심을 갖다 보면요,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점점 쌓이면서 내 머릿속에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셔라.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입니다.